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뭔가 한 개의 제품을 완벽히 일단 제작을 했다는데 있어서 우리 팀원들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5조 후킬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획과 설계 발표를 맡은 서재훈입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기획, 설계, 개발, 기능 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기에 앞서 서버 현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현한 핀포인트와 홈페이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단에 QR코드를 추가하였으니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로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이 잘 안 돼서 가까이에서 하나씩 찍어주셔야 됩니다. 끝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에. 네, 다 찍었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기획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팀원 소개입니다. 팀장의 김종원님께서는 개발 환경 구축과 프로젝트 조율 및 기술 구현을 담당해 주셨고, 저는 사용자 인증 및 인가 기능 구현,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님께서는 게시판 게시물 기능 구현, 게시판 다국어 및 에디터 이미지, 처리 기능 구현, 마이페이지 기능 구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우님은 공지사항 기능 구현, 관리자 기능 구현, PPT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진성님께서는 마이페이지 기능 구현, 게시판 게시물 기능 구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세환님께서는 개발 환경 구축, 검색 기능 구현, 사용자 인증 및 인가 기능 구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오리엔탈 유니티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 무리 없이 소통하고 상호 교류하는 다국적 커뮤니티입니다. 언어의 장벽이라는 제약을 없애 세 국가 사이에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교류를 이끌어내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얽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상호 이해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 단계에서 협업을 위해 사용한 툴입니다. 슬랙, 노션, 깃허브 하나씩 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랙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션을 활용해 일일 스크럼, 회의록,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여 일정 관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용한 Git 브랜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it 레파지토리에는 총 4개의 브랜치 그룹이 있습니다. 퓨처, 픽스, 이슈, 그리고 데브 브랜치입니다. 퓨처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작업을 올리는 브랜치, 픽스, 퓨처와 같은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수정하는 곳입니다. 이슈 브랜치 배포 단계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수정사항을 담당합니다. 마지막 데브 브랜치는 서비스로 출시될 최종 코드를 담는 브랜치로 배포가 되는 코드가 업로드됩니다. 풀 리퀘스트 목록을 보시면 괄호 안에 퓨처, 픽스, 이슈와 같이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제목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브랜치에서 작업한 커밋 내용이 해당 카테고리를 가지는 풀 리퀘스트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 각자가 한 작업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풀 리퀘스트 코멘트에는 자신이 코드를 작성할 때의 생각이나 어려움 등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it 브랜치 룰을 설정하여 데브 브랜치에 푸시를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작업 브랜치와 데브의 머지는 팀원의 리뷰가 하나라도 작성되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 리뷰 경험이 없던 팀원들도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해 팀 전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기술 학습 시간을 가지고 난 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설계 단계인 요구사항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기능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조하는 핵심 기능들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언어 선택 옵션입니다. 드롭다운 메뉴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일본인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일본어를 선택하면 사이트의 모든 언어가 일본어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세 국가의 사람들이 문제없이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게시글 작성 시 언어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자동으로 언어로 번역되어 저장되고 카테고리별 선택한 언어로 표시가 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페이지 기능으로 로그인한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댓글, 좋아요를 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ERD 설계입니다. 여기는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대신 기능의 개별 요소를 신속하게 고려하며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접근 초기에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개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구현할 수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챕터인 개발 챕터에서는 조장인 김정원 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개발 챕터를 설명할 김종원입니다. 저는 이제 기술 스택 그리고 API 명세, 아키텍처, 배포와 이슈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외부 API는 기본적으로 NCP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NCP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게 로드 밸런서를 중심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처음에 그냥 바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수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서버를 그냥 먼저 만들고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지금 세대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각 서버마다 가서 로그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로그 서치라는 이제 로그를 좀 중심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채택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커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가지고 도커 허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활용해서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제 이미지라든가 리소스를 저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였고, 일단 번역을 중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파고에 있는 파파고 텍스트와 그다음 파파고 웹사이트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인증과 관련돼서는 이제 로그인 기능에서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에서 사용한 서비스로 카카오와 그리고 구글 두 개의 서비스를 구현하였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현재 HTTPS가 적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용은 불가능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가 백엔드 같은 경우에 RESTful API를 이제 RESTful 서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비동기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동기 통신하면서 그냥 최대한 API를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컴포넌트 개발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리액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액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통신하기 위한 아트로스를 같이 도입하였고요. 이제 페이지를 꾸미기 위한 부트스트랩과 폰트 어썸을 이제 자주 활용하였고, MUI라는 이제 테리얼 툴까지 같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오 처리 같은 경우에는 IC8 넥스트라는 그 리액트 라이브러리가 존재해가지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요. 현재 저희는 게시판에서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HTML 에디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버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엔진엑스를 기반으로 배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백엔드 기술 스택인데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 스프링 부트 3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스프링 부트 3를 사용하다 보니까 JDK는 1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통신을 하기 위한 페인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JWT와 시큐리티, OAuth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으로는 핀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A를 활용하고 있고 코드를 저희가 최대한 줄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롬복을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MySQL을 이제 사용하였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 그리고 인텔리제이만 저희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으로 뭐 젠킨스, 도커, GitHub을 활용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저희 API 명세인데요. API 명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지가 않았고 저희는 GitHub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요. GitHub에 정리해놓고 PPT로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디스크립션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당 AP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인프라 레벨에서 사용하는 이제 래핑이 있고 아티클에서만 활용하는 이제 래핑이 있고 노티스에서만 활용하는 리퀘스트, 파일이나 이렇게 다 대분류, 중분류, 그다음에 메소드와 리퀘스트 래핑 값을 다 분류하였습니다. 저희 먼저 이거는 사용자의 그 경험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80번 포트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NGX 서버에 있는 인덱스 이제 리액트의 그 인덱스 페이지를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080 포트로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API 통신을 할 수 있게 오픈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8080 포트에서 이제 API 포트에서 나오는 그 로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에 핀포인트에 이제 수집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CI/CD인데요. CI/CD 같은 경우에는 먼저 GitHub에서 CI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CI 검증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이제 처음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과하게 하진 않았고 그냥 빌드만 될 수 있게 딱 빌드 검증만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CI를 검증하고서 이제 데브 브랜치로 머지가 되게 될 경우에는 프록시 서버에 있는 젠킨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빌드한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이제 업로드를 푸시한 다음에 각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에 풀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슈가 있었던 사항들인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인데 서버가 프라이빗 서버다 보니까 외부 통신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몰랐던 사실인데 NAT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안 해가지고 외부 통신이 불가능한 이슈였었어가지고 해당 설정을 하고 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펙티브 로그를 통한 로그 포즈에 있는 로그에서 나오는 로그를 중앙으로 해서 집중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로컬에서부터 이게 그 스프링부트가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커먼 러깅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스프링부트가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엔클라우드에서 제공한 그 라이브러리 자체도 9버전이어서 그거와 함께 같이 충돌이 났었는데 그 커먼 러깅스의 9버전을 전부 다 빌드 그레드 과정에서 제거를 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그렇게 이슈를 좀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핀포인트의 활용인데요. 핀포인트가 저희가 지금 스프링부트 3를 쓰다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에 좀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9버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도 2.2.3 버전을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버전 같은 경우에는 JDK 17을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스프링부트 3마저도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결했던 방법은 이제 프록시 서버를 한 개 파가지고 해당 서버에서 스프링부트 3가 지원하는 핀포인트 버전을 설치해서 해당 이제 프록시 서버에서 수집을 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로 젠킨스에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저도 도커로 젠킨스 설치해서 해보는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이제 좀 난관에 봉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젠킨스를 도커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도커 소켓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도커 소켓을 이제 젠킨스 컨테이너와 공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apt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수가 뭐가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나라는 이제 좀 판단을 내렸을 때 이제 젠킨스를 직접 설치하는 방향이 좀 더 빠르게 시간이 끝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접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라스틱 서치에 사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엘라스틱 서치도 7.7 버전을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프링 부트 3랑 충돌이 나면서 절대 호환을 하지 않는 버전이어가지고 일단 JPA로 먼저 JPA로 그냥 기능으로 구현을 했는데 하고서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공수가 없어서 그냥 JPA 구현으로 끝낸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파파고의 HTML 번역 이슈입니다. 이게 중국어와 저희가 그 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네 가지 국어를 이제 네 개 국어를 선택했는데 중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거와 영어에서 중국어로 가는 그 웹사이트 번역이 아예 그 서버 에러도 아니고 익셉션을 보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롤백이 되는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중국어나 영어인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서 한국어를 먼저 리턴을 받고 그 다음에 미리 번역이 된 한국어를 기반으로 다시 중국어 또는 영어의 타깃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리레이트 큐에서의 이미지 이슈인데요. 큐에서 애초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바이트 코드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바이트 코드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파파고 웹사이트로 보낼 때도 모든 게 이제 이 바이트 코드 문자열도 전부 다 문자의 개수로 요금으로 부과가 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DB에 넣을 때도 이 바이트 코드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해당 과정을 핸들러를 좀 조작을 이제 좀 변형을 해가지고 백엔드에서 먼저 파일을 올린 다음에 파일 패스를 받아서 이걸 에디터에 이제 삽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봤습니다. 기능 시연에 앞서서 아까 봤던 저희의 기능 이제 부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핀포인트 화면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좀 알려주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백엔드 서버에 부하를 주고 레이턴시가 몇 초가 나오는지를 좀 측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에는 넣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기능 시연인데요. 기능 시연에 대해서는 이제 제작하신 정우님께서 발표를 해줄 예정입니다. 다음 템. 네, 안녕하세요. 그 시연 영상 발표를 맡은 이정원입니다. 일단 첫 페이지는 회원 가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셜 로그인 구현된 이제 페이지고요. 제 마이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실제 카카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랑 메일, 닉네임 같이 넘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로그인 기능인데 여기서는 메일 인증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일 인증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메인 기능인 그 게시글 등록할 때 다국어 처리되는 기능이고요. 일단 프로세싱 언어를 한국어로 처음에 작성했을 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일단 상단에 언어를 선택했을 때 직접 올린 글들이 원하는 아니 선택했던 언어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포스팅 언어를 한국어가 아닌 타국어로 했을 때 그 사용자가 선택했던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서 그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이제 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댓글 작성 또한 모든 언어로 다 이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저는 이제 볼 수만 있게 해놨고 그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 그 수정이랑 삭제 이런 업로드 같은 기능을 렌더링 할 수 있게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댓글 썼던 댓글이나 아니면 게시글 작성 아니면 추천을 눌렀던 글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포인트 활용한 거랑 그 이펙티브 로그 사용한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영상으로 조금 짤막하게나마 추가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5조 킬러 그 시연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네. 가교님 굳이 서비스의 범위를 동북아로 한정지으시는 거 있나요? 서로 원수같이 을렁거리는 세 개의 국가가 좀 화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딱 세 개 국어로 한정했을 때 번역 언어의 타겟이 확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범위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발표는 마치고 저희의 회고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팀장을 맡은 김종원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좀 더 단단한 인프라 환경을 좀 구축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하 테스트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보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들었는데 기능 구현, 어플리케이션을 좀 일단 완벽히 구현하는 게 우선이었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까지 가지는 못한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재원입니다. 저는 다른 직종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 개발이라는 직종을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도 뭔지 몰랐던 제가 이런 시큐리티도 개발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저도 많이 성장했고 우리 팀원들 그리고 7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개발 직군을 나와서 가장 좋았던 한마디가 모를 수 있다. 그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희는 항상 질문을 해라. 이 말이 저한테 가장 와닿았거든요. 다른 직군에서는 가장 진짜 들을 수 없는 말인데 무조건 욕부터 먹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저한테는 이 개발 업무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들을 좀 많이 써봤는데 그로 인해서 뭐 새로운 지식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 뭐 새로운 것도 많다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그 현업을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약간 처음 접해보는 기술 스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랑 협업하면서 계속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좀 뿌듯함을 느꼈고 그냥 좀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팀원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학습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팀원들이 함께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바우처를 지원해 주셔서 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했다면 절대 못했을 돈이 많이 드는 기술들을 써본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여러분 다들 취업 잘 되셨으면 좋겠고